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달콤한 수익에 대한 고민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MTNW 김충석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일단 지수만 놓고 본다면 빨간불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마감 앞두고 이 포인트가 가장 궁금합니다. 위원님,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다른 점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점검부터 해보주세요. 네, 일단 사실 오늘 하루의 그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어제와 다를 것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사실 뭐 글로벌 증시의 척도죠. 네, 미국 증시가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 보니 그와 동조돼서 오름세 출발. 네, 개불 동반해서 좀 오름세 출발을 나타내는 뭐 우리 시장이었는데, 근데 그게 다예요. 네, 별다른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특정 밴드 내에서 다소간의 그런 등락들만 좀 반복이 됐다 뿐이지, 그 흐름들을 내내 좀 제한된 등락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뭐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시장 질이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어땠습니까? 시장이 상승해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눈에 보이는 지수보다는 체감되는 지수는 좀 마이너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졌다는 것이죠. 이건 아무래도 그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 시장의 불안 요인 하나가 뭐 제거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또 제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결 나아진 분위기들, 또 계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뭐 더불어 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오전부터 어땠습니까? 뭐 이슈가 그 있는 섹터들, 뭐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뭐 자율주행 쪽 아니겠습니까? 이들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여전히 또 어제에 이어서 마음 AI를 비롯한 그 AI 쪽도 좋은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전반적인 시장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부분들 감안하면은 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이슈를 초점을 두고서 네,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괜찮고, 이제는 뭐 시장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동안 어땠습니까? 내내 쭉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목들 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좀 투트랙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조성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슈 플레이만 가능한 시장에서 조금씩 주도주 성격에 눌렸던 종목도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조언 주셨는데,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선택지가 그런데 위원님 넓어지면 더 종목 선택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콕 집어주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받을 종목 이스트소프트 저희 먼저 받아봤습니다. 보안주로 1차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보안도 보안입니다만 속해 있는 것을 보면 또 AI 쪽이죠. 요즘 네, 핫한 이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뭐 섹터 자체의 호재성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 부분들 아실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초거대 AI와 관련해서도 뭐 1조 가량의 그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AI에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얼마 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벌 이미 공개를 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뭐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한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은 뭐 카카오죠. 카카오도 10월 혹은 10월 이후에 이 초거대 AI 그 모델을 내놓는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견주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엔비디아 이쪽 글로벌 대장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저평가됐다라는 그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함께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오르내리락 정말 장단을 좀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탄력 또 조정, 그리고 최근에도 8월 경우에도 한 차례
큰 상승을 나타냈고 또 조정 이후에 하반 경직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 자체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단기 바닥권에서 주가 턴어라운드로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일단 장단 맞춤 그래요. 장대 양봉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단봉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맞춤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더니 때마침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1차로는 16,500원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16,900원이니까 조금의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여나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는요 15,500원 정도의 맞춤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가격 전략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 이 앞단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18,500원 정도를 우선 목표 주가로 설정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 바로 최근에 저점 라인이죠. 이를 이탈하는 가격선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이 스소프트 보면서는 AI, 마음 AI라든가 전반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전면에 서 있는 쪽을 중심으로 보면 위원님 괜찮다고 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행지표로 지금 네네. 작용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선행지표로 삼으면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기술적인 요인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받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지표가 살짝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키 맞추기 과정이 그려질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단 맞춤에 따라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저희 AS 한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특별하게 위원님과 주 2회 어제 오늘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빠른 AS가 가능해서 더 좋은 것도 같아요. 웰바이오텍 어제 이 시간에 주신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조금의 룸은 남아있지만 장중에 10% 넘게 이렇게 튀었어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장단을 맞추니까 이렇게 쭉 오르는 장대 양봉을 오늘 보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세 상승이 본격화된 건지 그렇다면 목표가를 높여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떡할까요? 아직 남았으니까 목표 주가는 아직 남았으니까 네. 그때 가면 다시 AS를 한번 드릴 겁니다. 목표가 상향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역시나 요즘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여러 섹터에 발을 담그고 있단 말이죠. 또 리튬과 관련해서도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짐바브웨 관련한 그런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관련한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대량 그러니까 발주할 수 있다. 기존 2,000톤에서 5,000톤 가량의 이런 부분들을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전해졌단 말이죠. 역시나 관련 이슈가 전해다 보니까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참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딱 그렇죠. 최근에 지난 7월부터 올랐었던 부분들. 네, 이 자체만으로도 장대 양봉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눌림 이후에 단봉으로 쉬어가고 있고 그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는 4,000원 정도로 일단은 마디 가격으로 딱 정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순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눌림을 준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터치한 구간에서는 일단 절반은 챙기자.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시장 플러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어떻게 문이 닫힐까요? 탄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변화도 막판에 있을까요? 거래소, 외국인, 코스닥, 기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8월 30일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양대 지수에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빨간불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주간 흐름인데요. 자, 오늘도 고점 대비로는 살짝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패턴이 오늘장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이벤트를 소화했죠. 엔비디아 어떻게 나올까 그 경계감, 잭슨홀에서 무언가 너무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경계감 속에 좀 출렁임도 있었고 조금은 수그러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이슈를
오늘 넘어간 이후에 순항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대형주의 수급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0.35% 오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 장 초반에 시가를 고가로 해서 2570선에 안착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2578선까지 올라서긴 했습니다. 2560선에서는 그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플러스긴 했지만 고점과는 살짝 3포인트 정도 거리는 있습니다. 920선은 견조히 해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양대 지수 이렇게 플러스 3거래 연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력한 수급 주체가 양대 시장에서 하나씩 있었고요. 나머지 주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장 초반부터 든든하게 매수 주체 역할을 해준 것은 기관이었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강하게 오늘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소폭의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도 사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든든하게 시장을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되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은 유입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상황으로는 소폭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100억 원 조금 넘는 물량 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개인의 매도, 외국인이 맞섰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환율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0원 선에서의 공방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1319원에 오늘 스타트 라인을 끊었고요. 계속해서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월말이라는 시기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고와 결제 수급 공방이 치열한 하루였는데요. 강한 지지력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고용 지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50전 올랐습니다. 1323원 선에 원달러 마무리가 되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짧게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됩니다. 막판에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음봉 전환 좀 빠르게 되는 모습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의 러브콜에 들어온 종목, 두 종목 모두 토토백원에서 들어왔는데 막판에 좀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오름세 보이다가 0.67%로 음봉 전환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코스닥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변동수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도 2% 상승, 에코프로 BM은 오늘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LNF가 좀 많이 아쉽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 간다라는 이슈에 들썩거리면 어디까지 가나 생각하셨을 텐데 LNF 오늘은 7% 되려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해주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졌고요.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고조됐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레벨 3 상용화 소식, 그리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 테슬라발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발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오랜만에 브레이크가 풀린 모습, 엑셀을 밟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주 가운데 현대차 쪽은 조금 약했습니다. 다만 현대오토에버 움직임 나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모트렉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에서 10% 정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숫자로 마무리된 오늘이었는데요.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그러면 연속성이 담보된 쪽이 있을지 막판의 변화 요인들과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에 대한 힌트도 좀 담아주실까요? 네, 뭐 막판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뭐 장중에 그 현물 쪽을 본다면은 메이저들이 쌍끌이 매수를 좀 했단 말이죠. 확실하게 시장의 그 수급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뭐 외국인이 그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의 조짐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시장 투자 심리 개선이라든지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또 탄력적이고 또 추가적인 시세까지도 좀 이끌어
이끌어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또 더불어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 본다면 뭐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옵션 쪽에서는 지금 양 매도를 좀 취해놨네요. 사실 이 부분은요 시장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락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도 이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이죠. 그것도 축소의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물 시장의 그 동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좀 여전히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확인했고 어제도 좀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요. 시작은 미증시에 의해서 떠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장중에 뭐 수급 구도가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뭐 현물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옵션이라든지 이 파생 쪽에서의 구도가 좀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제한된 등락.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한결 정말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 주도주 쪽, 뭐 2차전 주도도 좋고 반도체도 좋습니다. 차라리 이들 종목들 보면은 많이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을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자고요. 이슈를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효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도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두 번째 종목이 이 종목일까 싶습니다. 레이저셀. 눌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주목할 시기라고 보신 건지 장단 맞춤 전략에 맞춰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레이저셀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대중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디램 시장에서 이 HBM이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후공정 증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파운드리라든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레이저셀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더불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업계 최초로 대만 파운드리 업체에 그 제품을 공급한 이런 이력도 있는 상황이에요. 모쪼록 이런 그 시장, AI 시장 증가, HBM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역시나 장단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저 멀리도 안 가고 이 시점만 놓고 보죠. 최근에 한 차례 강한 탄력을 나타내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됐고 조정 이후에 또 단봉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맞춤선도요. 현재 위치에 그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맞춤선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12,000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2,100원입니다. 네, 거의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눌린다 그러면은 11,000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고 현재 이제 상승이 나온다. 일단 마디 가격인 15,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설정하겠고요. 최근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1,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도 저희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주 하면 위원님이 타이밍이 항상 생각이 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다른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메카 목표가 4만 원으로 설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 로봇 더 간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자,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관점으로 남은 하반기를 봐야 될까요? 일단 유로목의 보유죠. 네. 쭉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섹터 자체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있죠. 각 대기업들이 이쪽에도 진심을 보이고 있죠. 정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에 아주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또 우리나라 향후 경제의 미래라고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를 밀리지 않게 하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고입니다. 네. 목표 주가 4만 원.
네, 최근 앞단의 가격인데요. 역시나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역시 지금도 가능하다. 목표가까지는 조금 룸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눌리면은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보고 네. 긴 호흡에서 보셔도 되고 좀 오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나오는 전략도 같이 구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챙겨도 되고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길게 봐도 손색이 없는 종목으로 유로메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코너 프로그램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김중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자, 오늘 장 빨간불이었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붉은빛 기대하면서 많이 공부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